그래서 주가가 나쁜 실적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차트야.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연구해야지 그때부터. 자, 아까 하이트 진로랑 CJ제일제당 좋게 봐주셨는데 올해 2022년에 유망 섹터 좀 어디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 좀 경계해야 될까요? 뭐 딴 거죠. 많이 해먹은 종목, 배터리 많이 해먹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많이 했고 네. 플랫폼 이거 뭐 카카오나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먹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하고 유명한 거는 이제 소외됐던 거. 금융은 좋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금융 지금 계속 지금 보면 금융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금융, KB금융은 다 좋고 그 다음에 철강, 화장품이 너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소외됐어요. 네. 그렇게 보면 테슬라와 화장품은 완전 극과 극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나는 화장품을 좋아해요. 불쌍한 애들이 빠져도 많이 별거 빠질 게 없어요. 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걸리죠? 근데 거기 감기 수준이란 말이야. 큰일 안 나고 집에서 격리도 금방 좀 이따 나오고 그러죠? 네. 옛날에 독감 걸리면 집에서 일주일씩 쉬었다 안 나왔어요? 네. 마찬가지죠. 괜히 호들갑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코로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뭐 코로나 이제 데리고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금융, 건설, 화장품, 뭐 여행도 그렇게 보면은 베트남에 좀 가려고 그랬더니 베트남 가이드한테 연락했더니 베트남 와도 된대. 격리 안 시킨대요. 그거 저 예방주사 맞은 거 뭐 증만 갖고 오면은 네. 그러고 뭐 다 된 거지 뭐.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 경계할 섹터 중에서 ETF네. ETF 중에 메타버스 뭐 뉴딜. 야, 그 펀드 회사가 다 해먹었는데 내가 머리하고 얘기는 안 하려는데 정신 차려! 펀드 회사가 다 여러분을 위한 건지 여러분의 돈을 발라먹으려고 한 건지 네. ETF에다 물린 사람들. 자, 그리고 테마,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테마 ETF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도 싸가지 없는 놈들이고 그걸 좋아하는 놈도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네. ETF는 코덱스 200이라든지 QQQ라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다만 QQQ가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줘야 된다는 거지. 안 올라간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ETF, 그지? 뭐, 이런 ETF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을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LG생활건강 좋게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딴 놈 같은 건 말 안 할 거예요. 네? 빠지면 딴 놈은 입 다물 거예요. 저는 입 다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까 많이 사봐야 1% 미만 사라고 그랬죠. 네. 삼성전자도 잘못 사면 50% 빠지거든요. 네. 50% 빠져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주할 거니까. 자, 그리고 아까 그 논리에 맞잖아요. 돌파하고 눌림 목소리. 네. 돌파하고 눌림 목소리. 믿어야지. 돌파를 믿어야 돼. 왜? 어떤 큰 돈이 들어와서 저쪽 매물을 소화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그것도 기업 실적이 또 받침이 되잖아요. 네네. 중요한 그거예요. 추세만 돌파하면 안 된다. 기업 실력이 발전. 그리고 이 존대부책에 보면 실적이 좋을 때 사지 마라. 실적이 나쁠 때 사라. 네. 그거 맞잖아. 주가가 쌀 때 사라. 주가가 나쁠 때 사라. 자, 그럼 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은 어떻게 좀 남들보다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네. 주가에 실적이 좋아지기 이전부터 움직여. 그게 뭐죠? 실적이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이전에 누구 알아요? 대주주는 알잖아요. 이번에 장사가 잘 되는데. 근데 이미 재무제표에 올라가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미리 먼저 한다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나쁜 실적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차트야. 이상하게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연구해야지 그때부터. 이해가시죠? 네. 왜 주식을 돈 더 주고 사냐고. 자, 올린다는 건 뭐죠? 돈 더 주고 사는 건 매집하는 거잖아요. 네. 먹을 게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기업 분석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도 9개월 후에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올 때가 위험한 거예요. 아무런 호재나 이런 게 없는데 주가가 위로 움직이고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그렇지. 뭐 1% 그 베팅을 해라 이거지.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 대표님 생각했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은 어디라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성장 산업이 되고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몰린 거는 주린이들은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고점 잡고 지금 주린이들 들어가 있잖아요. 역대로 우리나라 한국에 투자가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있어요? 돈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아주머니 옛날부터 애기업은 엄마가 주식장에 나오면 장투다 그랬잖아. 할머니들까지 나와봤으니까 이거는 말할 것 없이 미국 시장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내가 주린이라고 하면 무조건 10%를 넘기지 마라. 가장 싸게 맞는 거다. 10%가 빠졌다는 거는 추세가 전환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 프로들도 10%가 빠지면 팔고 나와요. 10% 올라가면 따라 사요. 바닥에서 주가가 오래오래 기던 놈이 10%를 돌파하면 10% 더 주고 사는 게 매매 전략이잖아요. 네. 따라가 잡는 거예요.
10%가 빠지면요. 잘 가던 놈이 빠지면 카카오를 보세요. 가다가 10%를 빠졌다.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더 쭉쭉쭉 빠지잖아요. 17만 원에서 저번에 보니까 10만 원도 깨진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지 그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중에 왜 빠졌는데 이유가 나올 때는 꼭 빠지면 셀트론 많이 빠지니까 이유가 나오죠. 뭐 분식 개념 어쩌고 저쩌고. 카카오도 뭐 계열사 사장이 뭐 팔았네 어쩌니 말 나오지. 주가 꼭대기에서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뉴스에 나올 때는 거의 다 맞은 거야. 그 이유 없이 빠질 때 톡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게 이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격언 있잖아. 네. 시세는 주가한테 물어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이게 뭔가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건 무슨 비밀이 있다. 비밀이. 그 비밀은 가격이 말한다. 그 가격에 따라서 액션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좀 차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는 해야 되는 게 내가 매수한 가격, 내가 투자한 가격에서 10%가 빠지면 뭔가 시세가 움직이기 하방이다. 상방이 아니다는 거죠. 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 먹었다. 그럼 더 사. 10% 또 올라가 또 사. 그건 괜찮아. 떨어지는 건 용서하면 안 돼. 팔아야 돼. 그게 중요한 이론이니까 지금 주린이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이 10% 이상 손실 나면 얼른 나와서 근데 다 못 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라도 팔아서 부자빠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부자빠의 추천주로 조금씩 담아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시간이 가면. 그래서 아빠 말이 잘 맞네 그러면 그때 다 팔면 되죠. 그죠? 자,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금융주 이미 사실 뭐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지수 자체는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어떤 쪽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금리가 오르는 지금 시기에는. 금융 크잖아. 건설도 크고 철강도 크고 건설 같은 거는 걔도 안 물어가잖아요. 건설 누가 사요? 근데 건설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광주 사태가 났잖아. 네. 광주에 뭔 사태 났어요? 와르르 사태가 났죠. 네. 그런 사태가 굉장히 주고 중국의 건설이 헝다 사태가 났잖아. 그렇죠. 건설주에 대한 깨름직한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헝다가 건설주 바닥을 알려주지만 또 하나 중국 주식의 바닥을 알려주는 거야. 시진핑과 헝다를 생각하면 중국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네. 안 가고 싶잖아. 네. 그거 바닥 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좋다. 중국이 여기 블룸버그 이따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미국 팔아서 프로들은 그걸로 가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또 뭐 대표님께서 뭐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멘트를 하나 좀 준비해 오셨다고. 뭔가요? 나는 사실은 네. 주식 투자하면서 힘들 때는 네. 그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보험을 팔았거든요. 네. 돈이 한 푼 없어가지고 네.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우리 집 앞 지나갈 때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은 이제 본당은 잠겨 있고 문 밖에 있는 성모님 상에서 기도를 항상 했죠. 네. 성모님, 그저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본전만 하게 해주세요. 옛날처럼 살게만 해주세요. 옛날에 잘 살게 보험 안 했으니까 지금은 승용차도 없어요. 티코도 없어. 티코도 이제 고장나서 버려버렸어. 그래서 걸어 다녔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다. 그때 그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셔가지고 노후에 지금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네. 또 이렇게 김 작가님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그냥 그리고 내가 유튜브가 지금 저도 21만 9천 명이 내일 모레 하면 22만 명이에요. 네. 요거 쪼까 들어옵니다. 영감들 용돈 1년 치는데 그냥 한 번에 한 달에 네. 힘들 때 기도했더니 잘 들어주잖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지금 걸렸어요. 물론 젊은 놈들은 비트코인에 걸렸지만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다 걸렸어.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해 고통받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내가 했는 방법, 기도를 한번 대신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죠? 기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내가 성당을 다니지만 여러분은 기독교 또는 절, 자기 신을 위해서 허다못해 또 뭐 자기가 어떤 신을 믿든지 그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까요? 힘든 주린이들을 위한 기도. R-불-P, R.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우한 이웃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오미크론 병균도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고령자들이 주식시장의 위험을 모르고 많이 오른 주식과 비트코인 특히 12년간 올라간 위험한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손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초보자는 2번 정도 파산해야 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매매를 손절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시작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쌀사비팔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김 작가 구독자 여러분에게 평화와 행복 주시고 또한 손실 복구하고 날마다 웃음이 끊기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쌀사비팔 쌀사비팔 아멘. 여튼 여러분들 네. 기운 내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잘못됐을 때는 딱 이거 10% 손절로 딱 자르고 현금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처방이야.
그러면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주식 투자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대표님의 응원을 받아서. 딴 거 없죠. 네. 처음부터 돈을 먹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 직장에 돈을 따려고 한다는 자체가 도둑놈 심보야. 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개인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돈으로 공부를 해야죠. 작은 돈으로는 따요. 왜냐면 흔들림에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돈이 작으면은 네. 우습게 보잖아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확 빠지 뉴스나 보면 나도 모르게 왜 어머나 그걸 던져버리죠. 팔고 나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때문에 주식은 그래서 마음이 사배예요. 작은 돈으로 그 훈련을 받아 종목 발굴 방법을 차트 보는 방법을 혼자 공부하셔야죠.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 뭐든지 공부하는데 인터넷이 다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듣고 차트 공부도 다 시켜주기 공짜고 HTS도 공짜인데 지발 좀 그 어디서 돈 벌어준다고 그런다고 그 연회비 가입하고 막 그런 거 있대. 네. 문자 날라온 거 그런 거 좀 지발하지 마. 이거 큰일 났다. 또 이 얘기하면 또 안티 저번에도 그 얘기했더니 안티 썼더라고. 근데 안티 쓰면 이번에 더 세게 그냥 계속 맨날 그 얘기만 할 거야 내가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나중에 좀 고수가 된 다음에 연회비 가입하시고 그런 거 들어가셔도 되니까 일단 무료 공짜 공부를 먼저 하시면서 주식이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공부가 기본이고 그리고 주린이 배우는데 무슨 돈이 들어. 그냥 인터넷에 나온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시작하고 좀 고수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금액으로 훈련을 받아야죠. 네. 자, 뭐냐면 바둑이나 골프나 주식이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이 제일 어려워요. 돈을 잃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아주 쉬워 보이죠. 누구나 딸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골프나 바둑보다 더 어려워요. 바둑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적은 금액으로 내기를 하셔야죠. 이기지도 못할 텐데 큰 돈 갖고 가지고 이번에 지금 많은 걸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 그지? 책을 좀 보셔야 되고 책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절 10%,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여러분 여러 회사에다가 돈을 조금씩 맡기는 거야.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 쳐다보지 말지.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 예를 들어서 카카오로 월봉으로 보면 신규 상장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T. 이건 아직 본전이 안 왔어. 이거 닷컴 버블에 들어온 거야 이게 다. 안 와서 신규 상장 왜 만지냐고. 국민주야 이게 국민주. 자 보세요. 한국전력 이거 국민주예요. 요새 보니까 무슨 카뱅을 국민주라고 그러고 무슨 에너지 솔루션을 국민주라고 그러고 무슨 개뿔 국민주요. 물먹이는 주지. 국민 물먹 고통주요 고통주. 원룸이 그래 아주. 이게 국민주 한국전력 국민주고 8주씩 받았잖아요. 여기 상장하고 3년간 빠지죠. 이렇게 막 눌러줄 때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서 사면은 거기가 얼마인가 봐요. 거기 2만 얼마죠? 21,000원. 여기 8,50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요쯤에 사셔야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2, 3년 조정한다. 요걸 공식으로 외워두고 거기서 사가지고 가죠. 장기로 가지고. 하이브도 보면 이번에 신규 상장 종목을 내가 조정 들어오는데 샀단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13만 원대죠? 여기 1월부터 샀어요. 그랬더니 40 얼마까지 가잖아요. 지금도 먹었잖아요. 신규 상장 들어오자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빠지죠. 들어와서 빠지 안 빠져요? 이런 데 사직 신규 공모 받을 것도 없어 기다렸다가 여기 빠져서 아무도 말하고 있으면 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팁, 다시 또 PPT로 가랍니다. 그러면 공모주에서 보면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요. 보면 뭐라고 써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100억 넣은 슈퍼개미 300명 따상시 2억의 시대지. 말이 되는 개뿔. 이거 그래서 다음도 따라하고 싶잖아. 다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나는 목사님이 전화 왔다니까 목사님이 이거 청약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 정신 차려요. 이게 마케팅 당한 거지. 자, 역대급 대어 에너지 솔루션 따상 가면 얼마 벌까? 청약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청약을 했더니 한 주도 못 받아서 돈이 코딱지만큼 없어서 들어오자마자 사고 싶어 안 싶어? 물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기사가 바로 마케팅 기사. 인포머셜. 그럼 공모주 청약을 좀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부분이 좀 있네요. 명인들이 공모주 청약 안 해. 슈퍼개미가 공모주 청약 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면 공모주 청약은 연구할 과제가 안 된다. 공모주 청약 들어올 때가 되게 장이 뜨거울 때야. 예탁금이 많이 들어올 때니까 버블 상태로 들어온다. 내가 우리 회사로 상장한데도 나도 많이 받고 싶지. 그럼 언제 장이 나쁠 때
경기 시장이 나쁠 때는 모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죠. 네. 그때 개도 안 물어갈 때 사야지. 그럼 기다려야죠.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 때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환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주식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환란 오니까 많이 뭐 카카오도 까고 뭐 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때까지 뉴스가 지랄 같고 미국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지랄 같잖아요. 아니 테슬라도 1200불 때 사지 말고 지금 800불 때 사지. 살려면 지금 사. 그때 사지 말고 기다리면 다 와 안 와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그리고 지독한 시세를 뽑으면서 17,000원짜리 가지고 17만 가지 뽑으면서 뭐 했어요. 흥분시키고 막 카카오의 꿈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다 팔아먹었죠. 그죠?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다 뭔가 마케팅을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먹고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꺾일 때 아, 공무주 나온대야? 그러면 딱 팔고 나오면 돼요. 다 뭔가 쇼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가를 잡아당긴다. 공무주는 큰 장이 이번에도 엄청 큰 장이었잖아요. 3,300이면. 큰 장이 오면 언제든지 공무주가 들어와요. 88년에 100포인트에도 1000포인트가 갔거든요. 큰 장이 왔잖아요. 그때도 전 국민이 막 지금 미국 가듯이 미쳐가지고 논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와가지고 난리 나서 명동이 그때는 거래소가 명동에 있었거든. 데모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3조 특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받쳤는데 그때 계속 빠져. 정부에서 그런 거 받치면 안 돼. 주가 받친다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차트 봐야 돼요. 여기가 88년도인데 한국전력이 88년도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장한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가 88년에 89년인가 들어왔죠. 시장에 돈이 많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89년에 들어와 88년 곧 말년도에 들어왔어요. 네. 청약은 88년도 12월 달인가 했을 거예요. 네. 자, 나와서 빠졌죠. 3년 빠지다가 올라가죠. 45,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빠지잖아요. 네. 신규사에 왜 거기 사냐고요. 여기서 다 청약을 언제 했어요? 장이 뜨거울 때 하잖아요. 자, 뭐 한국전력, 포스코, 그 다음에 이것도 거기서 했죠. 이건 조금 더 늦게 하지만 에너지 솔루션과 그것이 차이죠. 다 거기서 들어왔어요. SK텔레콤. 네, 다 여기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걸 공모주. SK텔레콤은 올랐는데.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주식이야. 이거는 몇백 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슈퍼죠. 슈퍼야 슈퍼. 그래서 여기서부터 300원부터 이게 얼마나 많이 갔어. 네. 엄청난데 배당도 많이 주고. 바로 이게 성장주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고 성장이 멈추니까 어때? 맛이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구간이 좋았단 말이죠.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바로 성장주, 이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지쳐버린 시세는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공모주가 들어올 때는 공모주는 참 어려워요. 물론 예외가 있어. 이건 진짜 예외야. 네. 근데 이거는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KT 거잖아요. 네.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이게 아주 수익이 엄청난 거죠.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다면 그 이전에 세상을 바꾼 것은 단말기, 이동전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새로 나와서 스티브 잡스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애플 같은 것이 나온 거지, 이게.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통신 회사만 매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가 나오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기사들 보면 바람 잡는 기사들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바람 잡고 그 바람 잡는데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시장에는 모든 배터리고 바이오고 고점에선 요번에도 게임주 다 물렸지. 바람 잡았잖아. 비트코인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데 뭐 NFT 지 회사가 다 팔았잖아. 그지? 다 그런 거야. 그거 다 야루가 있는 거니까. 그 많이 오른 종목을 갑자기 간다는 자가 네. 깡통의 원인은 다 많이 올라가고 차트 보면 다 나와. 바닥에 있을 때 안 사고 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더 올라가길 바래. 내가 늘 싫어하는 거 그게. 많이 올라간 놈은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만다. 그런 더 받고 못 팔아. 그거 다 손실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보기에 네. 투자가들은 다 부자 되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분들이 부자 되도록 축복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도 있더라고. 당신은 부자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네. 가난해지려고 주식 공부 안 하고 자꾸 가난해지려고 고점에 들어가. 차트가 높은 데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네. 카카오도 보니 높으니까 하락했죠. 네. 테슬라도 1200불에서 800불이면 많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그래. 현금하고 기다리면 환란, 조정이 너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걸 못 참고 그냥 가서 테슬라 질러버리고 한정복에다 무슨 16조를 질러냐고. 거기다가 뭐
뭔 펀드 매니저는 뭐 그냥 전 국민이 그걸 사가지고 51%를 만들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에이구 개뿔. 두고 봐라. 이제 자동차 이제 뭐 토요타도 하고 BMW도 전부 전기차 타면은 이제 전기차가 너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전기차 포화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못 가. 이미 주가는 다 주가에 반영된 거야. 해먹었어. 전기차 이미 주가를 다 해먹은 거라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새로운 섹터를 찾아야죠. 네. 그럼 새로운 섹터를 찾을 때 종목 선정할 때 대표님이 특별히 보시는 뭐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미래를 보는 직관을 좀 키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은 사실 이 안티프레질 같은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이런 걸 여기에서 이런 거를 읽으면 테슬라 안 사. 신규 상장 종목 안 사. 배터리 주식 안 사. 네. 삼성전자 고점에서 안 사. 나심 탈레브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넥타이 맨 놈들을 조심해라. 증권시장에서는. 네. 명문대 나오고 스펙 좋은 놈들 조심해라.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주식시장에서는요. 계좌를 공개한 진짜 백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계좌 공개한 뭐 박영욱 씨 같은 분이 대단한 분이죠. 계좌도 안 보여주고 슈퍼겜이 떠드는 거는 안 슈퍼겜이지. 계좌를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돼. 앞으로 수익률 대회를 하면 하려고 해요. 한 5천만 원 내가 내놓을 테니까 1년 동안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공개하는 슈퍼겜 전문가들 중에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전부 해서 한 10억씩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공개하면 1등 상을 주는 거지. 1등 2천만 원, 뭐 2등 1,000만 원, 뭐 이렇게. 상금은 내가 줄 테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래가서 전문가 검증을 해야지. 무조건 뭐 어디 나왔다고 그거 나온 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나심텔레가 그런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강의는 더 잘한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여러분이 검증된 전문가를 찾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종목 선정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매일 전 종목을 봐. 막 응대기가 부러져 허리가 막 다 다쳐. 응대기도 이렇게 요새 보니까 여기 응치표 있는 데가 발바닥처럼 이렇게 발바닥이 너글너글 하잖아요.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넘기면서 보고 이상하다 기업 분석, 이상하다 기업 분석. 이상한 놈만 하는데 아까 조건 다 알려줬어. 이상하게 움직이더라.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적산병 나오더라. 그건 좋은 신호야. 그러면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면 적산병은 뭐죠? 월봉이 3개 빨개더라. 그러면 기업 분석을 들어가야지. 적산병 나오고 바로 가지는 않아. 조금 누르긴 하는 게 많아요. 어떤 놈은 그냥 거기다 차트 한번 보시죠. 빨간 게 2개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의 이론대로 적산병을 그냥 무조건 묻었습니다. 그게 얼마일까? 세 번째 월봉에 샀더니 얼마요? 3,300원이요. 네, 여기 얼마요? 20만 4천. 예, 그 정도면 괜찮죠? 네네. 네, 적산병 괜찮아요. 그리고 갈 때 보면 많이 10% 이상 빠지지 않아요. 잘 보면. 그리고 끝나면 10% 이상 빠져요. 10%, 20% 빠지면서 열로 왔죠? 잘 보세요. 요게 공부예요. 지금 내가 미국 상투 친구 조심하라는 건 음선이 퍼렇게 나오는데 이 추세를 깨거들랑 톡 가야 돼요. 이것도 잘 보세요. 이 추세를 깨죠? 음봉이 하나, 둘, 셋 반등 나올 때 파셔야 돼요. 많이 떨어지면 반등 줍니다.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내가 주인들 때문에 강의 다 해주는 거예요. 20만 원짜리가 이렇게 빠지죠? 또 하나 더 봐요. 요거는요, 700원짜리가요, 66만 원 정도 갔죠? 65만 원인가요? 약 900배는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반대로 파란 게 3개 나오면 톡 가라. 저기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도망가야죠. 여기 잘 도망갔죠? 이 종만 도망갔어도.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요? 볼까요? 거기만 도망가도 바닥은 25,000원. 35,000원이 아니고 25,000원이잖아. 35만 원 팔아도 잘 팔았죠?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이 빨간 거 3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도 빨간 거 3개 있잖아요. 아, 요거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잡아요. 큰 시세가 하락하다 나오는 반등파. 이거는 여기 이동평균線아래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 추세가 하향하는데 가다 헤딩하면 또 내려와요. 더 빠지죠? 그렇게 추세를 보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이거 지금 영업비밀 다 나가네. 추세가 보세요. 이동평균이 상승하니까 거기다 헤딩하면 더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들어가죠? 떨어질 때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먼저 삘이 와요? 평균선이 상상하거들랑 장기 보여해라. 평균선이 하향하거들랑 얼른 튀어나와라. 근데 지금은 먹을 수가 있죠. 하락하는 종목도. 자, 그럼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것은 이런 걸 장기로 보유하고 매수. 이런 거는 매도. 선물이 있으니까 종목 선물로 매도해서 2개 엮어놔. 엮어놓으면 어떻게 돼? 하락해서 먹고 올라가서 먹고. 재수없어 둘 다 빠지면 장이 나빠 두 개 빠지면 본전. 둘 다 올라가도 본전. 그러나 추세가 좋은 건 올라가죠. 추세가 좋은 건 올라가죠. 해지 매매라는 거예요. 자, 추세가 나쁘면 빠지죠. 그래서 이런 거 반등 나올 때마다 때리고 이거는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하고 그 두 가를 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락해지면 예를 들어서 66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까지 빠지면 대박 아닙니까? 올라갈 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700원짜리가 물론 66만도 갔지만 66만 2만 5천 원까지 빠지는 이런 거는 맛있잖아. 지금도 카카오 이런 거 엄청 때렸어. 삼성전자도 뭐 7조를 때렸던가. 아니 삼성전자 왜 수졌냐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때리냐. 근데 얼른 보면은 그 때린 사람들은 프로들이란 말이야. 그럼 프로들의 생각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거지. 그지? 존중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해지 매매, 트레이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해지 매매를 한번 해볼까요? 가상 매매로. 은행 중에서 KB금융. 자, 매수하면 작년 1월 달에 샀다 그러면은, 그지? 여기 한 4만 원대죠? 네. 얼마 여기요? 예, 작년 연초에 셀트리온은 때렸어. 셀트리온은 안 된다고 그랬죠? 안티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예, 작년 연초에 여기 38만 원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안티 나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테슬라도 요새 안티 많이 들어. 얼마 됐어요, 지금요? 절반은 먹었지, 그지? 네. 그러면 KB금융은 매수, 이건 매도, 두 개 엮고 짠 매놓아, 그지? 그 보험 들고 매매한다는 거야, 이게. 둘 다 빠져도 본전, 둘 다 올라가도. 근데 추세가 망가진 건 하락할 수밖에 없어. 공매도가 겁나게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는 기관들이 사들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해지 매매다. 이런 매매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젊은 놈들 해야지 연세 많은 분들 하시면은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것만 추세에 대한 것만 얘기해. 추세가 나쁜 거는 네. 그렇게 월가의 큰 돈들이 네. 들어와서 때리는 거예요. 막 패. 못 간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니까.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엄청 많잖아. 왜? 못 가는 거 아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지. 자, 그럼 시장에서 리스크를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까 그것도 리스크 피하는 방법이죠. 네. 양 해지 매매, 강한 놈 사고 약한 놈 팔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를 완벽히 피해가는 방법은 없다. 삼성전자 40년 봤는데 리스크가 있을 때도 참으면 다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고 리스크를 다 참아라. 다만 진입 자체를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 때 조심해라. 네. 그렇게 일봉 보면 다 나와. 거기 써 있어. 단기 매수하면 안 되는 게 짱짱짱짱짱짱 이게 나오는데 그게 아유 나중에 해 그거는. 그거는 자 그러면 피해가는 방법 없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돼.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 위험 없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없어. 고통이 있어.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내 연구해 보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주식을 사야 돼.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삼성전자 꼭대기 살 때 고통스러웠습니까? 편안하게 샀다고요. 그래서 물 먹었어요. 카카오 17만 원 살 때 편안했어요. 물 먹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12만 원대 살 때 편안했어요. 물 먹었어요. 편안하면 물 먹어요. 자, 그러면 아까 국민은행 같은 거 저 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편했어요. 불편하면 더 돼. 또 하나 보면 우리금융 하나 더 볼까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매수해놓고 선물이 있으니까 매수해놓고 약한 놈 카카오나 이런 걸 고쳐 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은 해지 매매죠. 그죠? 네. 종목 선물이 있으니까.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안 해야 되고 이건 또 배우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고 단 써먹지 않아야죠. 써먹으면 삼성전자도 조정 들고 카카오도 조정 들죠. 써먹었냐 안 써먹냐 그 공부가 중요한 거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언제 공부해서 돈 벌어. 그냥 은행에 넣고 써요. 튀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튀기려고 하다가 지금 노후자금 지금 많이 잃으셨잖아. 가슴이 아파 지금. 가슴 아프게. 가슴 많이 아픕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만의 투자 철학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 투자로서 20년 동안 깡통을 많이 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난 사람이라 나의 철학은 개인 투자의 승리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 종목으로 뭐 100억 벌기, 200번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정도의 수익을 먹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은행 지지가 1%도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10% 미만만 먹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5%만 꾸준히 수익 내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표로 가시면 여러분 정말 위험하지도 않고요. 잘 되는 때는 막 100% 나와요. 안 될 때는 마이너스 나와요. 그렇지만 평균 수익률로 보면 나왔대요. 20% 정도는 되잖아요. 20%, 15%만 나와도 성공해요.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잘 될 때는 100% 나와요. 안 될 때는 마이너스 나와요. 그렇지만 10년 평균씩 냈을 때 10%, 20% 정도 나오면 잘 되는 거다. 내 철학은 그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부동산을 하면 다 성공해. 부동산은 성공하는데 주식시장만 오면 다 망해. 그래서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만든 게 부자아빠의 팜 시스템이에요. 그 팜 시스템을 개인 투자에 알려주고 부자 만들어주는 그게 나의 철학이고 내가 이제 조사해봤어요. 기대 여명이 몇 살이냐면 요새 얼마예요? 83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창이 우리 동네 하나 살아요. 생일이 엊그제라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영감 우리 기대연명이 83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9년 남았네. 9년 후에는 몇 명이나 우리 동창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80%는 다 가지. 그럼 너나 나도 80%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8년 후에는 그지. 그러니까 그 남은 8년이 될지 네. 버핏처럼 운이 좋아서 한 20년 더 살게 되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존 F 같은 분은 개인 투자가 성공하는 것.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앙드레 코스다니 같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맞는 거지. 워런 버핏 책 백날 읽어봐라. 이해가 잘 안 되지. 그 사람 투자 방법은 큰 자금을 가진 사람의 매매 방법이지.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고 조언했어요. 얘들아 우리 아들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나처럼 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를 사라 했지. 메타버스 전기차 그런 거 사람 안 했다고. 그냥 코덱스 200 QQQ 이런 거 사라고 해. 뭐 잘 알들어야 돼. 더블 3더블 그런 거 사라 소리도 안 했어. 그런 거 사는 거는 아주 나쁜 거야. 그런 건 조정할 때 엄청나게 빠지고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 그죠? 절대 그래서 부자빠의 철학대로 작게 먹으려고 하면 부동산도 사실 그게 프로테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평균 수십 년 동안의 평균만큼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자, 뭐 그럼 투자가를 위해서 좀 노래도 한 곡 또 준비하시겠다고. 네, 창작인데 패러디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 나이 19살에 첫 주식에 잠 못 이루고 언제나 사랑한 건 장대양봉이었지. 가끔은 먹기도 하여 가슴속엔 꿈이 가득했었지.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코인을 배워버렸고 언제나 사랑한 건 단타 매매 밤새고 매매했었지.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속엔 대박 생각뿐이었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제? 네. 이게 어릴 때 일찍이 뭐 주식을 배워버리는데 이해도 못하면서 장대양봉만 따라가고 장대양봉 따라가고 비트코인 밤새고 네. 매매하고 다 헛일이에요. 자, 밤새고 매매한다. 네. 분봉을 보고 매매한다. 아침부터 HTS 키고 있다. 여러분 무조건 잃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네.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파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그 2모작이 3모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수제펀드에 들어간 건데 보면 네. 여기 보면 매수해가지고 상 나오면 팔죠. 그럼 이게 벌써 몇 더블이 이거 300~400% 나온 거죠. 또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바꾸면 10배 나온 거예요. 그 이 프로테지가 얼마입니까? 한 번 매매, 두 번 매매, 세 배. 이거 3모작이죠. 근데 프로테지가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400인가? 네. 조금 사는데 주스 보세요, 이거. 2,800, 뭐 3,000, 2,300, 3,000주, 500주, 3,000주 샀지, 2,000주 샀지만 각각이 보라고 3,000원짜리 사 돈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수익률이 좋죠. 네. 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팜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 올라가는데 가감히 매도해버리죠. 그죠? 네. 더 사지 말고, 그죠? 이건 매매. 이게 뭐 쌀사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주제에서 쌀사 비팔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우리 김작가 TV에 많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쌀사 비팔, 쌀사 비팔, 쌀사 비팔로 마무리하자고요. 쌀사 비팔. 이제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뭐 몇 가지만 좀 주고 가신다면 좀 어떻게 네. 있을까요? 지수가 조정한다고 그저께 보니까 4개나 나오는데 우리 팜 시스템에 들어있는 4개가 다 나왔어. 그중에 하나는 팔았더니 어제 상 또 나오대. 그러니까 지수는 조정해도 종목은 계속 나온다. 시장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주장은 안 해먹은 종목을 계속 땡겨서 개인들이 팔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장터에는 뭔가 거래해야 된다. 그죠? 주식이 시장이잖아. 시장, 장터잖아요. 네. 매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큰 종목들 실 뿐이지 종목은 증성위주 계속 나온다. 주식자는 안 해먹은 종목 위주로 다 해준다. 우리금융 같은 큰 종목도 좀 올라가고 KB금융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투자의 비밀은 자식에만 알려주려고 한 건데 안 해먹은 건 다 해준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자식한테만 알려주고 싶은데 안 해먹은 종목은 다 가면서 해준다. 자, 그러니까 안 해먹은 종목을 고르는 게 좋죠. 네.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수료 없는 팜 시스템. 수수료가 안 나가야 돼요. 어떤 ETF도 수수료가 0.25는 나가잖아요. 네. 안 해먹은,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나가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ETF에 들어간 종목은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팜 시스템에는 ETF에 없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사지 않고 기관이 없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 주식자 하지 마라. 왜냐면 그렇게 그냥 살기도 스트레스 많이 오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 주식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주식에서 스트레스를 2중, 3중으로 더 고생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뭐 증권사 다니거나 보험회사, 펀드회사 다니면 계속 주식은 정가락 하라고 하겠지. 네. 변액보험도 팔아야 되고 펀드도 팔아야 되니. 근데 안 하는 게 좋아. 안 해도 지금까지 사는데 이제 와서 70 다 돼가지고 무슨 주식을 4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서 한다고 그래. 지금 한다면 가상매매, 가짜매매 연습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성장주, 예를 들어서 아까 SK텔레콤 네. 상투자 보니까 20년 뒤 본전 안 오잖아.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까 카카오도 상투자 보면 20년 동안 본전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주 인기 있는 거 잡은 것들 있잖아. 네. 그거 앞으로 본전 올라오면 20년 걸려. 그러니까 성장주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세 많고 주린이들의 위험을 오늘 좀 고지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배우시고 원칙을 모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김작가TV의 이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 하니까 금요일 날 부자바 주식학교 그 유튜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 금요일 날 만나요. 그리고 김 작가님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제가 나와서 좋은 종목하고 주린이들 돈 버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딴 거 없어요. 선생이 계좌 갖고 와야 돼. 앞으로 선생 부를 때 계좌 불러요. 당신 1년 토탈 수익률 갖고 와? 그게 창업도 마찬가지잖아요. S대 나왔다고 창업 잘해요? 성공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한 계좌가 필요한, 그지? 그게 바로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가진 선생님들 데려다가 강의해서 김작가TV가 정말 시청자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가 쌀쌀비파. 네. 살 때 사고 비쌀 때 팔 수 있는 계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부자아빠 정재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